안녕하세요. 차산함TV의 차산함입니다. 오늘은 CLS 400D를 5개월 정도 타면서 느꼈던 장단점들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오너분께서는 이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나열했으니 참고 용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일단 시동을 켜봤는데요. 시동을 켜고 난 후에 아이들린 상태에서는 상당히 정숙한 3000cc 디젤 엔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만큼 연비면에서도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출발을 하고 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시에나 가속 시에 일단은 답답함이 없이 시원하게 잘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클래스에 들어가는 에어서스 덕분에 컴포트나 에코 모드에서는 상당히 소프트함에서 약간 구름 위를 떠간다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하지만 모드 변경 시에 S클래스와 다르게 차체가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핸들의 무게감도 굉장히 무겁게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스포츠 세단에서의 그런 성능들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벌써 키로수가 15,000 정도 키로수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5개월에 15,000km라 1년에 얼마를 탈지 아직 세보진 않았지만 아마 3만원 이상은 타지 않을까 싶네요. 그만큼 장거리에서 연비에 있어서는 디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이런 점들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많이 팔린 만큼 서비스의 부재가 참 아쉬움으로 많이 남게 되는데요. 실내에서의 소음은 잡소리가 아주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소음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벌써 5번이나 운전석 쪽에서 소음들의 부분들이 안 잡히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신청하면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리나? 대도시에서 사는 분들이라면 아마 서비스에서 좀 실망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속주행 시에 들리는 소음인데요. 풍절음은 의외로 있는 편이었습니다. 130km까지의 소음은 작은 편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달리면 소음이 거슬린 편이었고요. 그리고 바닥 소음도 어느 정도 많이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핸드폰과의 연동이 가능했었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의 어플이 오류로 인해서 차량과의 연동이 끊기는 현상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핸드폰 단자도 돈 들여서 바꿔보고요. 그리고 정품 USB 잭도 사보고 괜히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 어플 문제였습니다. 이거 진짜 처음 시작하자마자 단점들만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벤츠에서 칭찬하고 주고 싶은 것들 바로 어시스트 브레이크 시스템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제가 딴짓하다가 결국 앞차를 보지 못했는데 차가 미리 감지하고 풀브레이크를 잡아줘가지고 앞차의 사고를 면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차량 이탈을 하면 차선을 제대로 잡아주는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몇 번 써보고 자꾸 오류로 인해서 자기 멋대로 밀어주는 바람에 더 불편해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자율 주행 좋네요. 3세대까지는 아니어도 차가 막히거나 아니면 고속도로의 시원한 곳을 달릴 때 몸의 피로도를 확실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방금 반자율 주행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핸들을 편하게 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차선을 잘 잡아주고 가운데로 똑바로 잘 가고 있는 것이 이 벤츠의 또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핸들을 잡아주는 경고음이 들릴 때만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 경고 표시등은 일단 무시하고요. 소리로 감지하면서 주행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 소리가 들리면 핸들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분이 그것 말고도 버튼을 한번 스치기만 하면 된다는 말에 저도 해봤는데 핸들을 잡는 것보다 편하더라고요. 버튼을 살짝 스치기만 하면 바로 경고 표시등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차가 막히는 도로에서 써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가다서다 반복하면서 막히는 도로 정말 짜증나죠. 피곤하고, 하지만 이 기능들을 한 20 정도의 속도로 세팅을 해보시고 켜놓고 이제 잡으라고 하는 경보음이 3분 정도의 이상, 한 번 정도 울리려나? 알아서 가고 서고 하니까 진짜 편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너무 정속주행으로 1차선으로 가면 안 좋겠죠? 여기는 그나마 구간 속도 제한 구간이라 100으로 맞춰놓고 정속주행하고 있는데요. 2차선으로 알아서 피해주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부메스터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음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주행하다가 피곤하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쉬면서 가는 편이랍니다. 하지만 핸드폰과의 연동, 오마이갓, 관계자분들이 이 동영상을 본다면 제발 어플을 좀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질나요. 처음에는 앞에 외형적인 앞모습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밋밋한 경우가 많이 느껴져서 앞뒤를 튜닝을 통해서 개선을 시켰습니다. 개선하니까 완전 달라졌다면서 많은 분들이 글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가격들이 전부 다 달라요. 적당하고 좋은 거 쓰시면 되고요. 이것 때문에 서비스 안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자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장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장점이라고 말해야 되나 단점이라고 말해야 되나. 앞에 모니터가 벤치에서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저도 구매를 하게 된 결정적인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국산차나 다른 브랜드도 참 시원하게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모니터 안에서의 모든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간단하게 핸들에서의 조작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 몇 번 만져보고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반인 몇 번 만져보면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아쉽게도 이번 모델은 터치에 부재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다이얼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터치의 불편함은 없어졌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은 역시 익숙해지면 불편한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네. 앰비언트 라이트는 전체적으로 밤에 보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원하는 색으로 맞출 수 있으면서 또한 공조기와 아래 부분들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에 따라서 온도를 올리면 빨간색, 그리고 내리면 파란색으로 능동적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자, 겨울에 필요한 열선 시트는 전 좌석에 다 있었고요. 여름에 쓸 수 있는 통풍 시트는 앞좌석에만 있었습니다. 겨울에 열선 시트는 뜨거울 정도로 후끈하면서 열기가 뜨거워질 정도로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어서 아래로 다운을 시켜줘서 괜찮았습니다. 통풍 시트는 바람이 부는 형식이 아니라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소리는 적은 대신에 확 시원하다는 것보다는 은은하게 땀이 차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또 단점이 있었는데요. 엔진은 참 좋은데 이거 하나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센터에서는 정상적인 증상이라고 하는데 주행하다가 엔진오일 보충 경고등이 떠가지고 서비스 센터에서 보충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엔진 오일이 새지는 않았지만 먹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우디 알파를 탔을 때 그런 증상이 있어서 엔진 오일 교환 후에 한두 번씩은 1리터를 보충해주곤 했었는데요. 이번 차량에서도 보충하라고 경고등을 뜨면서 그런 보충해주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전문인이 아니라서 언급을 하지 못하고요. 좀 더 알아보고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5개월을 타면서 느꼈던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서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요. 혹시나 오너 부분들 입장에서 안 좋았던 부분들이나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을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차후에 다룰 예정이니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좋은 것들을 올리다 보면 싫어요도 많이 달리는데요. 이쯤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료를 가득 넣으면 약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연비 주행을 하면 거의 900km 이상도 뛴 적이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주행에서는 연비가 거의 500에서 600 정도 나왔고요. 이 차에서의 장점은 혼자 즐길 때는 스포츠카의 대리만족,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탔을 때는 패밀리카의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 쿠페형 세단인 만큼 뒷자리의 C필러의 답답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헤드룸의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키가 175 정도 되는 저에게도 실제로 불편한 감은 없었습니다. 단 시트 포지션에서의 각도는 아쉬웠습니다. 앞자리 시트는 허리를 감싸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잘 감싸줘서 괜찮고 허리를 지탱해주는 부분을 잘해주니까 나름 편했습니다. 단 시트를 자기 체형에 맞게 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메모리 버튼에 있어서 설정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탔을 때 버튼을 길게 한번 눌러주면 자동으로 설정한 포지션까지 알아서 잡아주는 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핸들의 열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는데 솔직히 너무 어려웠습니다. 보통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가지고 찾기 쉬웠는데요. 이 차량은 와이퍼를 조절하는 곳보다도 더 안쪽에 레버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이걸 찾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매번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레버를 돌려서 작동을 해줘야만 열선이 가동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불편하지만 전체적으로 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핸드폰으로 차량 조작과 그리고 주차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핸드폰에 어플을 깔고 등록을 하고 나면 차량이 어디에 있든 원격 시동이 가능했고요. 차량 상태 또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좁은 공간에서의 차량을 이동시키는데 그런 기능들이 좋았고요. 이 기능은 매번 핸드폰을 꺼내야 하고 어플을 가동시켜야 되는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주차 기능도 똑똑할 만큼 잘해주는 것들이 기능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클래스부터 있었지만 저에게는 잘 쓰지 않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잘 쓰지 않고 확인만 해봤습니다. 자, 총평을 해보자면요, 5개월에 15,000km를 타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CLS400D는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연비 또한 승차감 부분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고속에서의 불안감은 조금 들었습니다. 최고속도 250km의 제한 속도가 걸려있지만요, 200km가 넘어가면 거의 비행기 소리에 가까운 흥들음 아쉬웠습니다. 전자식 사륜 모델인 만큼 자동으로 제어를 해주는데 밸런스는 80% 정도 만족스러웠고요. 고속도로에서의 반박자의 느린 컨트롤, 긴 자체에서의 코너링은 어쩔 수 없지만 어느정도 잘 잡아주고 있어서 불편한 감은 적게 들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괜찮았고요. 단점은 소음 부분에서의 지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잘 알려주지 않아서 차를 모으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차에서의 100%의 만족도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 서비스의 문제 확실하게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접수 후에 기다리는 대기 날짜 너무 길어요. 마음 같아서는 사비로 들여서 하고 싶지만 이런 서비스는 정당하게 받을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차량 금액에 모든 금액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오늘은 5개월을 운전하면서 느낀 점들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